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좋네요. 예, 자주 나와야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퇴근하시고 혹은 방과 후에 집에 갔는데요, 방에 불이 깜깜하게 꺼져 있는 거예요. 상상되십니까? 그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불 켜야죠. 맞아요. 불을 이렇게 탁 켭니다. 이거는 너무나 간단하고 이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너무나 아쉽게도요, 저는 제 마음에 불을 켜지 않은 채 껌껌한 채로 너무나 오랜 시간을 보내왔었습니다. 저 보십시오.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밝아졌어요. 예, 밝아졌는데 왜 오늘 이렇게 얼굴이 또 밝게 폈는지, 네,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사실 상처가 굉장히 많이 있는 친구였어요. 상처도 많고 우울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요새 말로 좀 찌질했던 그런 친구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니까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요, 부모님께서 이렇게 싸움을 하고 계세요. 왜 싸우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항상 그렇게 싸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어머니 죄송해요, 자꾸 이런 말 해서.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항상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왜 부모님들이 이렇게 싸우시지? 왜 항상 이렇게 이해되지 못하는 말들로 자꾸 이렇게 다투시지? 그래서 저는 항상 집에 가면 방에 혼자 들어갔어요. 혼자 들어가서 다 하시죠. 귀 막고 이거 하는 거. 그러고 있으면서 와, 도대체 이유가 뭘까를 끝까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는 찰나 정답을 뭔가 알게 된 것 같았어요. 그 정답은요, 내가 뭔가 모자라고, 내가 뭔가 부모님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라고 혼자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린아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일 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스스로를 늘상 그렇게 죄책감과 자책감으로 스스로를 이렇게 얽매이고 옥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어떻게 이런 마음들을 좀 풀어보고자 하는 좀 마음들이 생겨서 부모님한테 좀 잘 보이면 혹시 부모님이 날 버리지 않지 않을까, 나를 더 사랑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모님한테 더 잘 보이기로 했어요. 여기 보니까 학부모님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아이가 어떨 때 가장 기분이 좋으신가요? 그쵸? 공부할 때. 그래서 저는 공부를 미친 듯이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요, 중학교 때인가요? 시험을 보는데요, 잠을 자지 않고 거의 한 4일 밤 정도를 날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 맨날 어머니가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항상 이랬어요. 성원아, 너 그러다 죽어. 공부하지 마. 네, 부모님들은 이해 못할 이야기지만 저는 그랬어요. 그 정도로 부모님한테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성적은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억울한 일인데 뭐 당연하겠죠. 그때의 목적이, 공부의 목적이 어머니한테 잘 보이는 거였지 제가 이렇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되고 청년이 되고 군대도 갔다 오고 이랬는데요, 여전히 제 마음 안에는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사람이 혼자 살면 그 혼자 있을 때 가장 본연의 모습이 나온다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저는 늘상 혼자 있을 때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짜증나고 제 안에 있는 막 분노가 막 이렇게 소용돌이 쳐지는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노가 이 마음의 자세가 너무나 저의 삶을 좀 힘들게 했는데 이것들을 또 풀어보고 싶었어요. 항상 문제 해결을 하고 싶어서 늘상 이렇게 고민을 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 마음의 짜증과 이 불안함들을 없애기 위해서 택했던 방법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술이었어요. 네, 우리 학생들 계시는데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술을 정말 많이 마셨어요. 제 친구들 중에는 러시아 친구들이 몇 분 있거든요. 그분을 제가 술로 이겼을 정도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럼 뭐 게임, 뭐 말도 못하죠. 뭐 끝판왕을 깨도 더 큰 왕이 나오도록 그렇게 게임에 중독이 되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멋진 방법이라고 생각해 놓은 거, 요걸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요거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요거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저의 방법은요, 잠을 자는 거였어요. 짜증나는 일이 있거나 우라가 치밀거나 불안하거나 긴장되거나 뭔가 불평이 쌓이면요,
잠을 잤어요. 여러분들 잠 많이 주무셔 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주무셔 보셨습니까? 얼마나 주무셔 보셨나요? 저는요, 허리가 끊어지도록 잡았어요. 정말 허리가 끊어질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웬만하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사람이요. 그 정도로 아픈데, 그런데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뭐 회피하는 마음이었겠죠. 그리고 또 생리현상들이 이렇게 자는 도중에 일어나면 일어나서 또 화장실도 갔다 와서 편안하게 또 자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방광이 터질 때까지 방치를 놔두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학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어두운 마음과 좀 이런 힘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세워라 내워라, 나는 잔다, 나는 도망갈랜다, 나는 회피할랜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어느 날이었어요.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요,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 기사의 내용은 어느 유명 방송인의 자살에 관한 소식이었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생각하면 조금 이해는 되지만요, 그때 당시의 마음 안에는요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제 마음 가운데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의 어떤 어렸을 때의 어두운 면과 어두운 어떤 마음들이 그것과 그 기사의 그 안타까운 결과를 맞으신 분과 이어졌는지 연결이 되었는지 제 마음 가운데서는 극심한 죄책감과 좀 안 좋은 마음들이 있어서 인터넷 뉴스 앞에서 정말 바보같이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울고 나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과연 이분 옆에서 저랑은 아무런 관련도 없는 분이거든요. 저랑 일면식도 없는 그런 분이었지만 그 슬픔과 그 고통의 깊이가 어떤지 제 안에서 좀 뭔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내가 옆에서 그분 옆에서 친구가 되어드리고 위로의 말을 건네고 좀 이야기를 좀 건네면 그분이 과연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겪었을까라고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요, 그분에게 절대로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 적 있잖아요. 사람이 정말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우면요, 누가 옆에서 위로한다고 그게 위로가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 무기력함이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제 마음 가운데는요, 이제는 좀 잠을 자서는 안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뜨거운 것들이 있었거든요. 뜨거운 것들이 막 소용돌이치는 불안과 짜증과 불평이 아니라 어떤 것이 좀 이렇게 이걸 좀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좀 뭔가 확 다가왔었어요. 근데 저는 아까 소개받았던 것처럼 비트윈 어스라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저는 음악하는 뮤지션이라서요, 이런 것들을 좀 음악에 담아보고 싶었어요. 내용은 곡 제목을 제가 잠깐 소개하면요, 위로되지 못한이라는 제목의 곡이었는데 잠깐 들려드릴까요? 시간이 흐른 뒤에 잊혀질 거란 기대, 이런 말이 위로된다면 서툰 감정 내 맘을 다한다면 이런 마음이 위로된다면 내가 그대 마음을 채운다면 상처뿐인 그댈 채운다면 너무나 그리워 못 견디게 그리운 날 내 맘을 말 건넨다 내 눈에 가득한 눈물 담는다
네가 될 순 없겠지만 내 마음에 손을 댄다. 널 사랑해. 못 견디게 그리운 날 내 마음에 말 건넨다. 내 눈에 가득한 눈물 담는다. 난 네가 될 순 없겠지만 내 마음에 손을 댄다. 널 위로해본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발표했어요. 사람들에게 싱글 앨범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한번 들어봐 줄래? 라고 했습니다. 저는 뭐 무명 가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 음악을 듣진 않아요. 하지만 제 주변 분들이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셨냐면요, 굉장히 좀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위로받았어요. 치유받았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난 너희들 위로하고 싶은 마음 없었는데 라는 좀 삐딱한 마음도 제 안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슬픔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아버지와의 이별과 어머니와의 이별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담아서 그냥 노래를 했을 뿐인데,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사람들에게는 힘으로 작용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저는 이때까지 제 상처와 제 아픔들과 저의 어떤 그런 찌질함들을요, 그리고 부모님이 약간 좀 부끄러운 일들 때문에 저는 그 상처들을 저에게 인생의 뭔가 부끄러움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저희의 삶에는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우리의 희노애락 가운데는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또 우울하고 짜증나는 일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저는요, 슬프고 짜증나고 우울한 일들은 제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잘라내버리고 싶더라고요. 그거를 도려내고 싶었어요. 그 부분만 쏙 빼서 시프트 딜리트 하고 싶었어요. 정말 없어졌으면 좋았을, 그래서 좋은 기억들만요 이렇게 붙이고 싶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 인생을 이렇게 봤거든요. 제 스스로가 재단하고 제 스스로가 제 인생을 함부로 가위질해서 제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요, 어땠을까요? 너덜너덜해지더라고요. 제 인생 자체가 너덜너덜해지더라고요. 이거는 제 온전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 깊이의 그 고통의 문제는 제가 감히 어떻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처들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사건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사건들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나의 삶에, 나의 일상의 언어로 그것들을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은 어떤 날은요, 제가 콩나물 국밥집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이렇게 가서 식사를 하려고 벽을 봤는데 벽에 시가 한 편 이렇게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 시의 제목은 눈 오는 날 콩나물 국밥집에서라는 시였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내용은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감정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와, 이 시를 썼던 이 작가는 눈이 오는 날 콩나물 국밥집에 그의 일상이었겠죠.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그랬던 사소하고 아주 평범한 일상이 그에게는 시가 되는구나. 이것이 그 시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움으로 작용을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이렇게 콩나물 국밥집에 눈 오는 날 간 게 뭐 대수라고, 이런 거 너무나 흔한 일 아니야.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겐 시가 되고, 하물며 우리의 인생을 한번 총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은 이런 콩나물국밥집 하루 간 거 정말 이거는 너무나 사소한 일이잖아요. 하물며 우리의 인생을 노래한다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상처를 자꾸 감추고 나의 아픔들을 자꾸 재단하려고 하지 말고 제 안에 있는 그대로 아픔과 고통과 즐거운 일, 기쁜 일, 이 모두를 온전한 나의 인생으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물며 콩나물 국밥집에 가서도 시를 쓰시는데요. 네, 여러분 언제까지 저처럼 잠만 주무시고 회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어려움들 그리고 어두운 마음들이 있다면요, 조금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일상의 언어들로,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래로 좀 표현을 하고요, 우리의 일상의 언어들로 그 삶을 좀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글도 좋고요, 일기도 좋고요, SNS도 좋고요, 그것들을 온전하게 표현이 될 때 우리의 온전한 인생이 될 것 같고요, 우리의 인생이 더 아름다워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비트유니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